일부 회귀의 문터. 찬바람이 볼을 때리다가 나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며 마지막으로 움켜쥔 건 할머니의 비녀였어요. 옥색 비녀가 반으로 쪼개지는 소리까지 들렸죠. 쩌렁하고 서늘한 소리였습니다. 정우가 내 어깨를 밀쳤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집착하세요. 채원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소리쳤죠. 내 품에서 등기권리증을 빼앗아갔습니다. 40년 모은 내 집이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채원이 옆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 목소리에는 온기력은 찾아볼 수 없었죠. 나는 벌벌 떨었어요. 박기석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도 참 고집이 세네요. 효자, 흉내는 끝났다는 듯 비웃었어요. 신도현 변호사도 시계를 보며 재촉했죠.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고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손에는 깨진 비녀 조각만 남았죠. 할머니가 물려주신 마지막 유품이었는데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나는 그만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어요. 손목에는 멀쩡한 옥 비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졌던 비녀가 다시 완전해진 거죠. 거울을 보니 주름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가 머리카락도 검은 부분이 많아졌어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3월이라 적혀 있어요. 20해가 되돌아간 거죠. 나는 웃다가 바로 울었습니다. 다시 그 지옥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어요. 국밥집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냄새와 소음이 나를 반겼어요. 단골 김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분자야, 오늘 국물이 왜 이리 진해? 나는 대답 대신 한 그릇 더 퍼주었죠.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갔어요. 손님들 얼굴이 모두 젊어 보였습니다. 20해 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만 기억하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었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꿈인가 현실인가 헷갈렸어요. 정우가 점심때 찾아왔어요. 어머니 요즘 채원이랑 만나고 있어요. 소개팅에서 만났다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웃어주며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벌써 시작된 거였죠. 윤채원이 저녁에 왔습니다. 정우 어머니라며 인사했어요. 차가운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나는 그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회기 전에 내게 도장만 찍으라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가 박기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효자 연기는 여전했습니다.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나는 국밥을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요. 밤늦게 혼자 앉아 비녀를 만졌어요. 할머니가 주신 이 비녀가 나를 되돌려 보낸 걸까요? 아니면 내 한이 너무 깊어서일까 하다가 어쨌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판을 뒤집어 보겠어요. 절대로 또 당하지 않을 거다. 이부 모으고 숨기고 지키느니 새벽 일찍 은행부터 달려갔어요. 통장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예금 잔고를 확인하니 8천만 원이 있었죠. 회기 전에는 이 돈도 몽땅 날렸어요. 이번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창구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분자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요. 나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털리지 않게 하려고요. 부동산에 들렀어요. 4명의 집 한 채를 딸 정은아 이름으로 신탁했습니다. 중개사가 의아해했죠. 분자님 왜 갑자기요? 딸과 사이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나는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신탁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중개사가 설명하는 동안 집중해서 들었죠. 회기 전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밥집 매출을 바꿨어요. 현금 거래 비중을 늘렸습니다. 카드보다 현찰을 받았죠. 장부에는 실제보다 적게 적었어요. 차액은 따로 모아뒀다가 이번엔 내 돈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김말순이 이상하다며 물어봤어요. 분자야, 요즘 뭔가 달라. 장사 방식도 바뀌고 말이야. 나는 나이 들어서 신중해진다고 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죠. 서랍 속 비밀칸을 만들었어요. 비녀로만 열 수 있게 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넣어뒀죠. 회기 전에는 이런 준비를 안 해서 당했어요. 이번엔 다르다. 정가 와서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채원이와 데이트 비용이 필요하다며요. 나는 적당히 줬어요. 너무 인색하게 굴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박기석이 또 왔어요. 형수님 요즘 건강은 어때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고맙다며 국밥을 더 퍼주었어요. 박기석이 웃으며 받아 먹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회기 전 기억이 선명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배신했는지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정우와 채원이 함께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이야기해도 될까요? 채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나는 좋다고 했습니다. 대신 천천히 준비하자며 시간을 끌었죠. 김말순과 술을 마셨어요. 분자야,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냥 나이 든다고 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주를 더 시켰죠. 참 고마운 친구였어요. 밤에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현찰로 모은 돈이 2천만 원 됐어요. 이 정도면 한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비녀 안쪽에 얇은 종이를 넣었어요.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뒀죠. 정은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하야, 엄마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요? 또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은하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죠.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정분자, 이번엔 똑똑하게 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거야. 비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치 내게 힘을 주는 것 같았다가 산부 며느리의 상처. 윤채원을 국밥집 뒷주방으로 불렀어요. 설거지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채원이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채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등에 자잘한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인 것 같았죠. 나는 따뜻한 물로 바꿔줬어요. 채원이 놀란 듯 나를 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죠. 나는 그냥 찬물은 손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채원이 잠시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데친 부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봐. 몸에 좋아. 채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부추를 한 젓가락 입에 넣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런 반응이었죠. 어릴 때 고아원에서 부추 무침을 자주 먹었다고 했어요. 원장님이 직접 해주셨다며요. 그때가 가장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이 아이도 불쌍한 사연이 있었구나. 손등 흉터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냐고요?
채원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뒤 식당에서 일할 때 생겼다고 했죠. 화상을 많이 입었다며요. 주방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나도 젊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우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채원아, 뭐해? 빨리 가자. 채원이 급히 손을 닦았습니다. 나는 부추 무침을 싸서 줬어요. 집에 가서 먹으라며요. 채원이 고맙다며 꾸벅 인사했습니다. 회기 전에 차가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가 많구나. 정우가 채원을 데리고 나갔어요. 나는 뒷주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회기 전에는 채원을 미워했어요. 내 아들을 꼬셔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본이 달랐습니다. 채원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피해자일 수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약점을 누군가 악용하는 거죠. 박기석이나 신도연 같은 놈들이 말이에요. 다음날 채원이 또 왔어요. 어머니, 어제 부추 무침 정말 맛있었어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또 싸주겠다고 했어요. 채원이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를 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회기 전에는 몰랐던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비녀를 만지며 결심했어요. 채원을 적으로만 보지 말자. 진짜 적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 아이도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이번엔 모든 걸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사부 함정의 설계자들. 박기석이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신도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잘생긴 중년 남자였죠. 웃는 얼굴이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습니다. 회기 전에 이 사람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 상속 정리를 미리 하자고 했어요. 형수님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신도연이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글자는 작고 내용은 복잡했죠.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정우는 고개만 끄덕이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역시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 정리하는 게 좋죠. 나는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지만 너무 순진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는 상속 정리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항을 보니 이상했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교묘하게 숨겨놨더라고요. 신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나중에 편하실 거예요.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속내는 다른 거였죠. 내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모르는 척하며 사인을 밀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하겠다고 했어요. 신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죠. 물론 충분히 검토하세요. 박기석이 성화를 냈어요. 형수님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요. 나는 장부를 정리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더 있으면 속이 뻔히 보일 것 같았어요. 장부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분명 내가 적은 게 아니었죠. 회기 전 마지막 날에 본 바로 그 숫자였습니다. 누군가 내 장부를 몰래 봤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로 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죠.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함정이 파져 있었던 거다. 신도현과 박기석이 속삭이며 나갔어요. 나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죠. 분명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계좌번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말이에요. 행원이 확인해 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석 명의 계좌라고 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김말순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말순이 혀를 찼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벌써 계획을 세워뒀네. 분자야 조심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밤에 혼자 앉아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일까요? 회기 전 기억으로는 곧 시작될 거예요. 나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오부 가짜 빛과 진짜 눈물. 정우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채원이가 사기를 당했다며요. 몇 천만 원 빚을 져서 빨리 갚아야 한다고 했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회기 전에도 똑같은 수법을 썼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정우가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큰돈 벌 기회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고 했어요. 신도현이 좋은 조건을 알아봤다며요. 이자도 낮고 절차도 간단하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은 못한다고 했어요.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채원이가 죽는다고요. 진짜 울면서 빌었어요.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 바보 같았죠. 채원도 함께 와서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몰래 서랍 비밀칸을 열어봤어요. 도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바꿔치기 당한 거죠. 진짜 도장은 어디 갔을까요? 분명 그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박기석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정우 이야기 들었어요. 어려운 일이네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죠. 그럴듯한 말을 하며 나를 설득했어요.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 거면서요. 김말순이 뛰어왔어요. 분자야 무슨 일이야. 정우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나는 말순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이 혀를 찼어요. 그 나쁜 놈들이. 신도현도 와서 재촉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했어요. 서류도 다 준비됐다며 꺼내 보였죠.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채원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뒷주방에서 둘이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우 말이 거짓인 거 알고 있다고요. 채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제가요. 라고 말하려던 채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을게. 지금은 다른 게 중요하다고 했죠.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신도현과 박기석이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채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채원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각오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고마웠어요. 이제 내 편이 생긴 거니까요. 육부 뒤집는 판과 끊어내는 끈. 채원이 새벽에 쪽지를 건네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녹음이 잘 됐다는 신호였죠. 나는 채원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박기석과 신도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계약서 위조 이야기와
도장 바꿔치기 계획이 다 들어 있었어요. 형수 도장은 이미 바꿔뒀으니까요. 박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도현이 대답했어요. 서류만 사인받으면 끝이네요. 집은 우리 거고요. 소름 끼치는 대화였습니다. 새벽에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담당 형사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위조 서류도 함께 제출했죠.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곧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회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직감이었다고 했어요. 정은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하야,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 은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왔어요. 20년 만에 엄마가 먼저 부른 거였죠. 뭔 일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장부와 비녀 속 종이를 보여줬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은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엄마가 돈만 밝힌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나도 덩달아 울었어요. 내 딸의 마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죠. 박기석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계약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굴에 조급함이 역력했어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신도현도 와서 재촉했어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오늘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답을 주겠다고요. 둘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정우가 또 와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채원이가 정말 위험해요. 나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 거라며요. 채원이 따로 와서 고백했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너도 이용당한 거라고요. 채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은하와 함께 앉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었습니다. 은하도 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어요. 가족을 지키려는 거였다며요. 김말순이 와서 격려해 줬습니다. 분자야, 잘하고 있어. 용기 내라.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7부 웨딩홀의 폭로. 정우와 채원의 약식. 혼례 날이 왔어요. 작은 웨딩홀에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박기석과 신도현도 와 있었죠.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차려 입었어요. 비녀도 곱게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당당해 보였어요. 오늘이 판을 뒤집는 날이니까요.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거죠. 혼례가 시작됐습니다. 정우와 채원이 저를 올렸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나는 적당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순간을요. 김말순이 옆에 앉아 속삭였어요. 분자야,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들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신랑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여러분, 오늘 좋은 날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기석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우선 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요. 누군가 우리 가족을 속이려 했거든요.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기석과 신도연의 대화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계약서 위조와 도장 바꿔치기 내용이 다 들렸죠.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거렸습니다. 형수 도장은 이미 바꿔뒀으니까요. 박기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어요. 서류만 사인받으면 끝이네요. 집은 우리 거고요. 신도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죠. 위조 서류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집을 빼앗으려고 꾸민 짓이라고 소리쳤어요.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도연이 뒤로 빠지려다 형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박기석도 덜덜 떨며 끌려갔죠. 하객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정우가 무너져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살라고 했죠. 채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채원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피해자라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녀가 햇살에 반짝 빛났어요. 하객들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채원이도 속은 거라고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약점을 악용당한 거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말순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분자 잘했어. 다른 하객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팔부 다른 집 다른 식. 모든 서류가 원상회복됐어요. 집은 다시 내 소유가 됐습니다. 박기석과 신도연은 감옥에 들어갔죠.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였어요. 법정에서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봤습니다. 정우와 따로 살기로 했어요. 아들이 아쉬워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살라고 했죠. 허세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며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줬어요. 정우와 채원이 새 출발할 수 있게요. 가구도 기본적인 것들로 마련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고마워했어요. 채원이 내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용당했어요. 나는 채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뒤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박기석이 접근해서 정우를 소개해 줬다고 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채원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식구로 들어오라고요. 정우와 잘 살아보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채원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하와 채원이 시장 한켠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둘이 합심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투자금을 대줬죠. 이번엔 진짜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가게 이름은 정분잔의 반찬 가게로 정했습니다. 은하가 제안한 거였어요. 엄마 이름을 넣자고 했죠. 나는 기뻤습니다. 딸이 내 이름을 자랑스러워한다니요. 김말순이 축하하러 왔어요. 분자야,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 당해봤으니까 아는 거라고요. 정우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허세 부리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채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도왔죠. 국밥집 불을 지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회기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을 만들었죠. 비녀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녀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할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죠. 은하가 매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20년 만에 되찾은 딸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채원도 자주 찾아왔어요. 어머니 반찬 좀 배워도 될까요? 장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나는 기꺼이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정우가 가끔 찾아와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허세 대신 진실함이 보였죠. 내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말순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분자야,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되찾았다고 했죠. 밤늦게 혼자 앉아 회상했어요. 회획이라는 기적을 통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돈보다 집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죠. 오래 묵힌 상처를 젓갈로 담가 숙성시키듯이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다시 익어가고 있습니다. 쓰디 쓴 경험이 오히려 깊은 맛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내 손으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번 생은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비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날들을 만들어 가겠어요. 비녀가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 빛나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